안녕하세요. 안티고네 니나입니다. 어린 왕자로 영어 소설 읽기 10번째 시간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챕터 1의 맨 마지막 단락, 이 마지막 단락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중점을 둘 건 관계대명사 역시 오늘 관계대명사 있고요. 그 다음에 would. would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would에 대한 그 조동사 would에 대한 설명을 이번 시간에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Whenever I met one of them who seemed to me at all clear-sighted, I tried the experiment of showing him my drawing number 1, which I have always kept. I would try to find out so if this was a person of true understanding, but whoever it was, he or she would always weigh. This is a head. Then I would never talk to that person about more constructors or primeval forests or stars. I would bring myself down to his level. I would talk to him about bridge and golf and politics and neckties. And the grown-up would be greatly pleased to have met such a sensible man. 정말로 would가 많이 나오죠. would에 대한 설명을 해나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 문장 whenever는 뭐뭐 할 때마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whenever I met 내가 만날 때마다 one 한 사람을 어떤 한 사람이냐 of them 그들 중 한 사람. 아 맞아요. of가 뭐뭐의란 뜻이 가장 많지만 어제 본 것 중에 뭐뭐에 관한 뭐뭐에 대한 뜻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뭐뭐 중에서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뭐 중에서요. them은 어른들을 말하는 거예요. grown-ups. 자, whenever I met one of them. 자, 내가 그들 중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끊어 읽으세요. 일단 관계대명사 who 앞에서 내가 그들 중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근데 그들이 관계대명사는 여기 who가 나왔잖아요. 관계대명사의 바로 앞에 있는 요 them 요 대명사가 바로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라 그러는 거예요. 이 용어를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익숙하게 들으세요. 아,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있는 게 선행사야. 근데 그 선행사는 품사가 명사 아니면 대명사야. 그런데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가 쭉 이끌어지는 그 절은 바로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있는 그 선행사. 명사 대명사인 그 선행사를 수식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명사 대명사 수식해 주는 거는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형용사 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해석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관계대명사 이끄는 절 쭉 그것을 뭐뭐하는 형용사가 뭐뭐 니은으로 끝나잖아요. 아름다운, 예쁜, 현명한 이런 것처럼 뭐뭐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이끄는 절을 먼저 이제 해석을 쭉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뭐하는 할 때 그 는 다음에 그 선행사, 명사 대명사를 수식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who seemed to me at all clear-sighted. 일단 at all 조금이라도 clear-sighted. 그러니까 명확하게 보다 이런 의미잖아요. clear-sighted. 그래서 요 단어의 의미는 명확하게 보는 거니까 결국은 뭐냐면 뭐 선견지명이 있다, 시력이 좋은 또는 명민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보기엔 명민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나에게 seemed to me 나에게 보이는 그들이에요. 그들 중 한 명인데 조금이라도 clear-sighted 명민해 보이는 이렇게 되는 거죠. who seemed to me at all clear-sighted를 가로로 묶어 놓으면 who seemed to me at all clear-sighted까지 묶어서 결국은 뭐냐면 요 who 앞에 있는 선행사 them을 수식해주는 형용사 절로 보는 거예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나에게 조금이라도 명민해 보이는 그들 중 한 명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 다음에 I tried. 나는 시도해봤어. The experiment. 실험을. 그러니까 나는 실험을 해봤어. 그런 뜻이 되는 거죠. I tried the experiment of showing. 어떤 실험이냐면 showing him my drawing number 1. 여기서의 of는 동격의 of예요. 자, of에는 뭐뭐의, 뭐뭐 중에서, 뭐뭐에 관한, 뭐뭐에 대한 또는 동격의 of
이 동격의 어부는 사실은 뭐냐면 또 어부 이하를 다 가르쳐서 그 앞에 있는 익스페리먼트를 수식해주면 되기도 해요. 어제 뭘 봤죠? with matters of consequence, 중요한 문제들 이렇게 해석을 했듯이 이 of consequence를 matters라는 그걸 꾸며주는 그런 거로 우리가 그 형용사 구로 볼 수도 있다 그랬죠.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of가 결국은 어떤 실험이냐, 이 experiment 실험을 결국 of 이하가 꾸며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동격의 of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experiment가 어떤 실험이냐면 showing him my drawing number one. show 보여주다는 거잖아요. him 그에게. 그에게는 뭐예요? one of them 그들 중 한 명. 그래서 he를 말한 거예요. showing him 그에게 보여주는 건데 뭘 보여줘? my drawing number one. 내 드로잉 넘버 원을 그에게 보여주는 그런 실험. 이해되죠? 그러니까 동격의 어부는 결국은 뭐냐면 형용사 구니까 또 형용사는 뭐라 그랬어요? 니은. 형용사 절도 어제 관계대명사도 뭐냐? 뭐뭐하는 뭐뭐 이렇게 수식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제도 현명한 문제, 어제도 중요한 문제 이런 것처럼 여기서도 뭐냐면 그에게 넘버원, 드로잉 넘버원을 보여주는 실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시도해봤어. 실험을. 어떤 실험이야? 또 얘도 이제 뭐냐면 어떤 실험이냐면 구체적으로 of showing him my drawing number one. 그에게 내 드로잉 넘버 원을 보여주는 그런 실험. 이것도 형용사, 구, 형용사, 절, 형용사 이런 의미들을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어제 오늘 봤을 때 동격의 어부인 거는 주로 그 앞에 있는 명사, 그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구로 보면 되는구나. 이 어부 이하가 이끄는 동격의 어부, 그 어부 이하가 이끄는 그 구는 그 앞에 바로 어부 앞에 있는 전치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구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뭐한 뭐뭐 이건 역시도 똑같이 뭐뭐한 뭐뭐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어요. 형용사 절, 관계대명사 이끄는 절도 해석을 어떻게 줘요? 그 관계대명사부터 이제 그 관계대명사 이끄는 절까지 다 묶어서 뭐뭐한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뭐뭐한 뭐뭐. 이 동격의 어부도 바로 그 앞에 어부 앞에 있는 그 명사를 수식해준다고 봐서 뭐뭐한 뭐뭐. 이게 이제 나름대로 해석의 테크닉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아마 이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매끄럽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볼게요. Whenever I met one of them, 내가 그들 중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야? Who seemed to me at all clear sight. 나에게는 조금이라도 명민해 보이는 그들 중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I tried the experiment. 나는 실험을 해봤어. 어떤 실험이야? 또 of showing him my drawing number one. 그에게 나의 그 드로잉 넘버 원을 보여주는 그 실험을 해봤어. 뭐 우리나라 말로 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해석되어 있지는 않아요. 번역이. 그러나 제가 이 문장 그대로를 말 그대로 해석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말처럼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which I have always kept가 나왔어요. which 바로 앞에 컴마가 있어요. 이 컴마는 우리가 좀 전에 위에서 본 whenever I met one of them who seemed to me 이렇게 나온 거하고 이 컴마 위치하고는 우리가 문법책에서 보면 뭐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 계속적 용법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용어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관계대명사 설명할 때 그때 보기로 하고 지금은 아까 관계대명사 이끄는 절은 뭐뭐한 뭐뭐를 해석하라고 했잖아요. 이번에 이것도 쉬워요. 앞에 컴마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 넘버원, 드로잉 넘버원을 가리키기 때문에 위치라는 그 사물을 나타내는 관계대명사가 나온 거고, 이게 만약에 앞에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뭐야? 뭐 후나 뭐 훔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는 여하튼 위치가 마이 드로잉 넘버 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의 테크닉이라고 하면 이 콤마 관계대명사는 그리고 그래서 뭐 그러나 이런 어떤 접속사를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위치가 가리키는 거는 결국은 마이 드로잉 넘버 원이잖아요. 이건 역시 이제 그거를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볼게요. 좀 지루해도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할게요. 앞부분은 아마 나중에 가면 이렇게까지 아마 그 여러 번 반복해서 하지는 않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챕터 1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좀 지루하다 싶지만 이 기회에 어떤 그 하나의 문장들을 내가 좀 잘 파악해 두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들을 만날 때 아마 수월하게 좀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henever I met one of them, 내가 이번에도 제가 읊조리듯이 해볼게요. 이걸 내가 혼자 머릿속으로 이제 그 읽을 때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Whenever I met one of them. 내가 그들 중 한 명을 만날 때마다 who 그 사람 그들 중 한 명이라는 그들이 누구냐면 who seemed to me 뭐 보이는 거네. seemed to me 나에게 보이는 거네. 뭐가 at all 조금이라도 clear sighted 나에게 조금이라도 명민해 보이는 그들 중 한 명을 만날 때마다 I tried the experiment. 나는 해봤어. 그 실험, the experiment, 그 실험을. 근데 그 of 이하가 또 뭐냐면 experiment를 숙여준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격의 of이지만 결국은 동격의 of인 그 이하는 결국은 experiment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구라고 보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시도해봤어 그 실험을. 그게 어떤 실험이냐? showing 보여주는 거야. 뭘? him 그에게 my drawing number one. 내 그 넘버원 그림을 그에게 보여주는 그 실험을 해봤어.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컴마 which I have always kept. 그런데 그렇게 제가 이제 이 컴마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컴마 which를 내가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my drawing number one이에요. 근데 내가 왜 그것을이라고 목적으로 해석했을까요? 바로 I have always kept. 관계대명사 다음에 바로 I have가 주어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관계대명사는 여기서 주격으로 쓰인 게 아니에요. 사물을 나타내는 위치는 주격도 위치고 목적격도 위치예요. 사람을 나타내는 관계대명사는 주격은 후고 목적격이 훔이에요. 소유격은 후지고. 그렇지만 사물을 나타내는 관계대명사는 주격도 위치, 목적격도 위치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바로 알죠. 그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다. 그럼 주어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목적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 시작점에서 Whenever I met one of them who seemed to me at all clear-sighted. 여기에서 봤을 때 그 who가 왜 주격이에요? 바로 who 다음에 보니까 seemed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seemed의 주어가 필요하니까 who가 온 거예요. whom이 아니고.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자, I tried the experiment of showing him my drawing number one. 나는 시도해봤어. 실험을. 어떤 실험이야? 보여주는 거야. 그에게. 내 넘버원. 내 드로잉 넘버원을 그에게 보여주는 실험을 해봤어.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컴마 위치. 그런데 그것을 I have always kept. 나는 항상 지니고 다녀. 캡트가 보존한 keep, kept,잖아요. keep, kept. 그래서 뭐냐면 have kept. 이것도 바로 뭐냐면 have 플러스 pp, have kept,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도 내가 이렇게 늘 그 그림 my drawing number one을 늘 가지고 다녔는데 지니고 다녔는데 지금도 계속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내가 이걸 꺼내서 어른들한테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 이해되시죠? Whenever I met one of them who seemed to me at all clear-sighted. 내가 그 나에게 조금이라도 좀 명민해 보이는 듯하게 보이는 그런 어른들 중 한 명을 내가 만날 때마다 나는 실험을 해봐. 내 그 넘버원 그림을 그에게 보여주는 실험을 해봐. 근데 그것을 나는 항상 가지고 다녀. 이거예요. 이 해석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would가 나오네요. I would try to find out. 나는 이 would는 해석을 먼저 해볼까요? I would try to find out. 나는 그 find out 찾으려고 노력하곤 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뭐 하곤 했다. 어떤 그런 습관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뭐뭐 하려고 하다. 뭐뭐 하려고 했다. 어떤 의지를 나타낼 때도 있어요. 이 그 would의 해석이
아마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would도 또 어려운 그 조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will의 과거형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would를 따로 알아두래요. will의 과거형이라고 하면 뭐뭐 할 것이다에 거기에 얽매여서 뭐뭐 할 것이었단가? 이렇게 얽매여서 그 would를 더 나아가게 하지 못해요. would의 그 어떤 그 여러 의미들을. 그러니까 그냥 will과 would를 따로 별개의 그 단어로서 여러분들은 그냥 기억을 해두세요. would가 어떤 뜻이냐면 뭐뭐 하려고 하다. 내가 진짜 그 원래의 의미인 의지의 의미도 있어요. 뭐뭐 하려고 그러니까 뭐뭐 하려고 했다가 되겠죠. 뭐뭐 하려고 했다. 또는 뭐뭐 하곤 했어. 뭐뭐 하곤 했어. 이걸 우리가 이제 과거의 불규칙 습관 이렇게 외우는데 여하튼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뭐뭐 하곤 했어.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과거의 추측도 있어요. 뭐뭐 했을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때마다 우리가 또 나올 때마다 그 해결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 그 would 뭐뭐 하곤 했다. 뭐 과거의 습관으로 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뭐 하려고 했다. 뭐 나름대로의 의지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좀 더 문맥을 살펴보면서 어떤 게 더 나은지 그걸 우리가 이제 찾아가 보는 거예요. 정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I would try to find out. 나는 그 find out 뭐 찾다라는 의미겠죠. 나는 그 찾으려고 노력했어. 이렇게 해도 좋고 나는 찾으려고 노력하곤 했어. 뭐 이렇게 해도 좋아요. So 그래서 if 여기서 if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whether의 의미예요. WHETHER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if가 만약 뭐뭐이라면 조건의 의미도 있지만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뭐인지 아닌지예요. 그래서 if this was a person of 여기도 또 of가 나왔네요. If this was a person of true understanding 여기서도 제가 보기에 그 어제 우리가 그 with matters of consequence 중요한 문제들 이런 식처럼 그렇게 아마 그 또 형용사 구로 해석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I would try to find out. 나는 그 찾곤 했어. 찾으려고 노력했어. 또는 찾으려고 노력하곤 했어. 그래서 if 뭐뭐인지 아닌지 this 여기서는 그 이 사람 우리가 왜 이 사람이 누구입니다라고 우리가 소개할 때 우리가 사람인 경우에도 this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람이에요. if this 이분이 또는 이 사람이 was a person 어떤 사람인지 아닌지를 찾으려고 노력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so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말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쓴 그런 접속사인데 I would try to find out if this was a person. 여기까지 이제 이거가 이제 핵심 문장이에요. 여기서도 of 이하는 또 가로를 쳐두세요. 왜? of true understanding은 바로 a person을 수식해주는 형용사 구로 해석을 할 겁니다. 자, I would try to find out. 나는 그 찾으려고 노력하곤 했어. 발견하려고 노력하곤 했어. 그래서 if 이 사람이 this 이 사람이 그 a person 어떤 사람인지 아닌지를 찾으려고 노력했어. 뭐뭐인지 아닌지를이라고 해석한 이유는 뭐냐면 find out에 if 이하가 find out이 out 다음에 그 목적어로 쓰인 그런 절이에요. 만약 뭐뭐이라면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뭐뭐인지 아닌지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데 여기서는 왜 르리라고 표현했어? 내용을 보다 보니까 내가 뭘 발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뭐를 발견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그 would 뭐뭐 하려고 하곤 했어. 또는 뭐뭐 하려고 했어. try to find out 찾으려고 노력했어. 그래서 if 이분이 this was a person 이 사람이 그 a person인지 아닌지를 찾으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바로 이 a person이 어떤 사람이냐? of true understanding. true understanding. 진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true 진짜의 또는 진실한 understanding 이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a person을 of 이하, of true understanding이 그 a person을 꾸며주는 뭐뭐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찾으려고 했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of 이하가 우리가 생각보다 어제 그 with matters of consequence 중요한 문제들, 여기서는 a person of true understanding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 이렇게 뭐냐면 형용사 구가 그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그런 어부로서, 그게 이제 동격의 어부인데, 동격의 어부는 그런 식의 그 형용사 구를 해석하면 좋다라는 걸 지금 쭉 읽어나가면서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 다시 해볼게요. I would try to find out so if this was a person of true understanding. 이것도 이제 한 문장이잖아요. 나는 if this를 해석해 보세요. 나는 I would try to find out. 나는 찾아보려고 노력하곤 했어. 다 괜찮아요. 그래서 if 이분이 was a person, 또는 이 사람이 a person of true understanding. 내가 이제 그걸 늘 지니고 있다가 실험을 했었잖아요. 이 주인공 아이가 그에게 내 드로잉 넘버 원을 딱 보여주는 실험을 해서 이 사람이 좀 똘똘한가 알똘똘한가, 또는 이런 걸 좀 이해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진짜로 볼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게 이제 클리어 사이트드야. 자기가 보기에 좀 그렇게 명민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슬쩍 그 드로잉 넘버 원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런 맥락하에서 이 문장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 would try to find out. 이 사람이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노력했어. 또는 알아보려고 노력하곤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I would try to find. 내가 알아보려고 노력하곤 했어. would 뭐뭐 하곤 했어. 또는 뭐뭐 하려 했다로 해석해도 되죠. 두 가지로 지금 제가 해본 거예요. 뭐뭐 하려고 했다. 의지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뭐 하곤 했다. 습관으로 본 거예요. 둘 다 제가 보기엔 다 괜찮아요. 그래서 자, 나는 내가 알아보려고 노력했어. 또 알아보려고 노력하곤 했어. So 그래서 이 사람이 if 뭐뭐인지 아닌지를, if를 그렇게 써요. 뭐뭐인지 아닌지 뒤에 if 이하를 뭐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노력했어. 알아보려고 노력하곤 했어. 자, this 이 사람이 a person 어떤 사람인지 아닌지를, 근데 그 a person이 어떤 사람이야? 또 of 이하가 수식해 주는 거죠.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노력하곤 했어. 또는 알아보려고 했어. 제가 보기엔 알아보려고 했다. 뭐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네요. But 그러나 whenever가 뭐뭐 할 때마다라면 whoever는 뭐 누구인지 아닌지, who니까 누구인지 아닌지 이렇게 이제 해보면 되겠죠. whoever it was. 여기서 it는 사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it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who is it 누가 똑똑 노크를 했어요. 내가 그 사람 얼굴이 안 보여. 그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아니면 또 사람인지 동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it라고 하는 거예요. 걔가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를 뿐더러, 물론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좀 비약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he인지 she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3인칭인 또 다른 3인칭인 it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세요? 라는 그 영어식 표현은 who is it이잖아요. who is it. 그래서 여기서 whoever it was. 그것이 누구인지,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 he or she. 여자인지 남자인지 또는 그녀인지 그 사람인지 그녀인지, 그러니까 여자인지 남자인지가 되겠죠.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것이 누구든 간에 whoever, 누구든 간에 who it was, he or she.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가 누구든 간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또 would가 나왔죠. would always says. 그것이 누구든 간에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것이 누구든 간에 would always say. 항상 말하곤 했다. 여기서야말로 이제 말하곤 했다. 또는 말하곤 했다. 그게 더 어울리겠네요. 뭐하곤 했다. 항상 그것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누구든 간에 whoever it was, he or she를 해석한 거예요. would always say. 항상 말하곤 했어. 말하곤 했다. This is a hat. 모자구나.
That is a hat. 그것은 모자네. 그것은 모자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곤 한 거예요. Would always say that is a hat. 항상 그게 모자구나. 그건 모자구나. 라고 말하곤 했어. 이렇게 된 거죠. 그 콜론이 가리키는 거는 그 밑에 내용이에요. Then 그리고 나서 I would never talk to that person about 부하 쭉쭉쭉쭉 스타즈까지 여기서도 would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Then 그러면 I would never talk. 나는 결코 말하지 않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뭐하지 않았어. 의지가 나타내는 거죠. 의지. 뭐하지 않았어. 또는 뭐하지 않으려고 했어. 이게 이제 would의 또 다른 의미인 거예요. 뭐하곤 했다. 또는 뭐하지 않으려 했다. 뭐뭐 하려 했다. 여기서 네버니까 뭐뭐하지 않으려 했다. 네버가 들어가서 뭐뭐하지 않으려 했다지만 그냥 그냥 I would 나오는데 뭐뭐 하려고 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then 그리고 then 그 어른들이 that is hat. 무자구나. 내가 좀 제법 좀 생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된 사람들한테 그림을 보여주는데 하나같이 뭐야. 그 여자건 남자건 간에 that is hat. 모자구나. 라고 그분들이 말을 하면 그 다음에 then 그리고 나서 그런 뜻이에요. then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면 I would never talk to that person. 그 사람에게 to that person. 그 he나 who와 she 그 사람 to that person. 그 사람에게 to that person. 그 사람에게 never talk. would never talk. 결코 말하지 않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bout 뭐에 관해서 보아뱀이나 primeval forest 원시림이나 혹은 stars 별에 대해서 별에 관해서 to that person 그 사람에게 would never talk 결코 말하지 않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would에 대한 해석이 이해되시죠? 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I would bring myself down to his level. 또 would가 또 나왔어요. bring 가져오는 거죠. bring brought 가져왔어요. would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지 뒤에를 내용을 볼게요. myself 나 자신을 down 아래로 to his level 그 사람의 레벨로 나 자신을 아래로 두었다 그런 뜻인데 would는 바로 여기서 내가 두곤 했다 두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나는 이제 그 사람 보아뱀에 딱 그 사람한테 이거 모자구나 라고 얘기하면 I would never talk to that person. 나는 그 사람에게 결코 보아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 그 다음에 뭐냐면 나 자신을 그 사람의 레벨로 이렇게 쭉 툭 떨어뜨려 나 자신을 떨어뜨려 놓았어. 또는 놓고 냈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I would talk to him. 그리고 뭐냐면 또 I would talk to him. 그에게 말하곤 했어. 또는 그에게 말했어. him about. 뭐에 관해서? bridge and golf and politics and neckties. 달이나 골프, 정치 또는 넥타이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곤 했어. 또는 말했어. and the grown-ups. 그냥 말했다라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는 그 would의 이제 그 조동사의 특징을 좀 살려주긴 해야 되겠죠. I would talk to him. 나는 그런 거에 관해서 말하곤 했어. And the grown-up. 또 would가 나왔어요. would be greatly pleased. 그러면 그리고 뭐냐면 그 grown-up 어른들은 would be greatly pleased. 기뻐하곤 했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To have met. 또 have met니까 현재 완료인 거죠.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To 만나서. Such a sensible man. 그렇게나 센서블한 man. 그렇게나 좀 센스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난 것에 기뻐하곤 했어. 여기서 이제 to 이하가 또 이제 부정사가 나오는 게 되는 거죠. Would be greatly pleased to have met. 만나서 기쁘다. 여기서는 부사절 용법으로 써도 좋겠네요. 만난 것을 명사절 용법으로 보면 되겠구나. pleased 기뻐했어. 뭐뭇을 만난 것을 명사절 용법으로 보면 되겠네요. 목적어로 쓰인 거 pleased. be pleased에 대한 이 투부정사는 목적어로 쓰인 거로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would be pleased예요. greatly가 붙었으니까 크게 기뻐하다가 되는 거고 또는 크게 기뻐하곤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그런 업들은 굉장히 기뻐했어.
뭘 만난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나 a sensible man, 센스 있는 사람을 만난 것을 기뻐하곤 했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보니까 우드 여기서 쭉 나온 거는 뭐 뭐뭐 하곤 했다 또는 뭐뭐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의지나 아니면 습관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우드는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제 그 중에 근데 그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뭐 추측 과거의 추측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건 다음에 우리가 또 문장을 만나면 그때 우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요번에 우드를 설명드리려고 몇 번 이렇게 동영상을 그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제가 원하는 설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전을 조금 찾아보고 기존에 제가 이제 봐왔던 그런 내용들을 그냥 조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우드는 앞으로 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잊지 말 것은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이 형용사 절의 역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있는 그 선행사, 즉 바로 앞에 있는 그 명사 대명사가 선행사라 그러는데 그거를 꾸며주는 말. 그래서 뭐뭐한 뭐뭐 이거를 이제 오늘 설명을 드렸고 또 하나 컴마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컴마를 이렇게 매끄럽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되니까 그럴 때 접속사를 붙이는 거예요. 뭐 그리고 그런데 그 뒤에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그런데 뭐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찾아서 해석을 이어주면 돼요. 그리고 컴마 다음에 나오는 그 관계대명사가 또 관계대명사 이끄는 이제 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관계대명사가 주격이 올 거냐 목적격이 올 거냐 이런 거는 또 뭐냐면 그 뒤에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면 요 관계대명사는 이제 목적어로 쓰인 그 관계대명사가 될 것이고 만약에 그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바로 왔다. 그럼 그거는 이제 그 관계대명사는 주어로서의 쓰인 거예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관계대명사 앞에는 주로 이제 선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여기서 이 문장에서는 컴마 위치가 나왔는데 이렇게 컴마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올 때는 바로 그 앞에 있는 이건 역시도 그 선행사를 가리키는 거. 아주 때때로는 문장 전체를 가리킬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드 우리가 여기서 본 건 뭐뭐 하려고 했다. 어떤 의지를 나타낼 때 또는 뭐 네버나 나트가 우드 낫이나 우드 네버가 나오면 뭐뭐 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습관. 우리가 흔히 과거의 불규칙적 습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하튼 습관으로 할 때는 뭐뭐 하곤 했다. 오늘은 여기 우드의 두 가지 내용만 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우드가 나오면 그때 또 해결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또 길어졌네요.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챕터 2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